오늘 이 영상이 2021년 마지막 업로드 영상입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 10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와인아재입니다. 프로에 바이나흐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어제 와인 한잔 하시면서 다들 잘 달리셨나요? 자, 이제 해장하시면서 속도 달래면서 이 와인아재 올해 마지막 영상 한번 시청해 주세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올렸지만은 저한테는 올해 2021년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이 유튜브를 제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모든 거를 내려놓고 여러분들한테 굿바이 인사를 드리면서 접어야 되는지 제가 판단을 해야 되고, 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은 제가 감사하게도 이 와인아재 채널 정도의 아마추어 영상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꾸려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나 힘이 나는 건 우리 구독자 친구님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 덕분에 이 2021년을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과 함께 마지막 영상을 올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저도 좀 더 즐겁게 영상을 찍고 올리고, 여러분들이 격식 없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continually immer ständig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2021년 마지막 업로드 영상입니다.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 무대에서 와인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제가 그날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2번, 아니 10번 보세요. 10번, 20번 계속해서 보세요. 꼭 보세요. 길어요. 긴 거 알지만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풀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2022년 1월 1일 새로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 2021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유튜버 와인아재와 함께하는 와인 시음이고요. 아시아 와인 트로피 팀 리더 강순필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순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와인 경영학을 전공하고 2005년도 한국 들어와서 지금 서울에서 와인샵을 하고 와인 수입을 하고 또 와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 유튜브가 워낙 이제 좀 핫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짜 신생 유튜버로서 유튜브에 와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아재 구독을 하시면은 거기에 와인을 쉽게 즐기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오늘 여기 주제가 와인 시음, 와인아재와 함께하는 와인 시음이거든요. 지금 여기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각 부스에서 와인을 구매하시고 집에 가셔서 또 와인을 드시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와인이 많이 비싸요. 와인을 전공한 저도, 와인을 수입하는 저도 와인이 비싸서 못 먹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금을 여러 가지 내고 하면은 운송비 내고 내적 운송비 내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싼 와인을 드시게 되는데 그냥 꿀꺽꿀꺽 맛을 제대로 못 보고 삼켜버리면 아깝잖아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와인을 드시게 되면은 같은 와인을 드시게 되더라도 더 맛있게, 더 풍부하게 느끼시면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와인 칼럼을 쓴다든지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런 향이 난다, 이런 맛이 좋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그런 게 느껴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와인을 시음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국은 술 문화가 어떻죠? 소주 정이 넘치게 꽉꽉 밟아서 따르잖아요. 꽉꽉 밟아서 따르고 어떻게 마시죠? 짠하고 원샷 딱 먹고 머리에 딱 털어버리죠. 딱 털어버려. 왜냐하면 요즘 소주는 사실은 도수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마시는데, 예전에 우리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5도대 사카린 소주 그러면은 왜 사카린 위에 찌꺼기가 뜨니까 우리 박말래 할머니 마시는 거 있죠. 흔들어가지고 위에 탁 쳐가지고 이 찌꺼기 딱 날리죠. 그만큼 예전엔 독했어요. 그때 그 소주는 독하기 때문에 혀에 닿지 않고 이 혀 뿌리 쪽으로 바로 털어버리면서 원샷으로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와인을 그렇게 드시면은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와인잔 보이시죠? 와인잔이 왜 여기가 이렇게 커브가 져 있을까요? 우리 와인 드시는 분들, 소믈리에 분들 보면은 딱 흔들어 가지고 코 딱 박고
이거 아시죠? 그거는 뭐냐면 향을 그만큼 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아무거나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향과 맛을 같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비강을 통해서 코와 입은 뚫려져 있어요. 입 안에 넣고도 자연스럽게 향과 맛을 같이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향이 없으면은 와인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음식 맛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미맹이 되어 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와인을 마실 때는 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 잔의 모양이 이렇게 커브가 돼 있고 향을 잘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스월링을 통해서 향이 모으기 위해서 잔의 모양이 이렇거든요. 자, 와인을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와인을 드시게 됩니다. 인간의 오감 그러면 뭐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이 되겠죠. 여기서 인간의 오감 중에서 청각 부분은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에요. 딱히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행사장처럼 이렇게 좀 산만할 때는 이 강의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환경적인 요소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와인을 시험하게 되는 건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이에요. 시각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우리 와인 시험할 때 와인 잔을 가지고 이제 와인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인 잔을 가지고 이렇게 기울입니다. 기울이게 되면은 이 색을 볼 수 있죠. 컬러를 볼 수 있죠. 컬러를 볼 때 이 바닥의 테이블이 하얀색이면은 여러분들이 컬러를 비교하기 편하세요. 그래서 하얀색 테이블에 하얀색 아니면 A4 용지 하나라도 밑에 대시면은 컬러를 보시기 되게 편해요. 그다음 눕혀가지고 와인의 컬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컬러를 볼 때 또 알 수 있는 게, 와인 잔을 보면은 와인 잔 가장자리에 맑은 물띠가 생겨요. 근데 그 물띠가 있는 와인도 있고 없는 와인도 있거든요. 그 물띠는 와인이 와인병 속에 세월이 흐르면서 숙성이 돼야지만 나와요. 영한 와인은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가장자리에 물띠가 절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와인의 숙성은 양조 과정에서도 숙성이 있지만 병 속에 병입하고 난 뒤에도 숙성이 되면서 와인마다 숙성 기간이 다 달라요. 하지만 숙성이 되면서 컬러가 점점 옅어지거든요. 레드 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져요. 화이트 와인은 반대로 세월이 지나면 점점 진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갈변화, 갈색빛을 띠면서 점점 이제 꺾이게 되는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이 가장자리에 물띠가 생기게 됩니다. 컬러 자체, 색소 자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침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시험할 때 먼저 잔을 기울여서 시각적으로 와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향을 맡아야 되죠. 향을 맡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로마와 부케라는 게 있거든요. 아로마는 학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로마의 정의는 포도 품종이 가진 고유한 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포도마다, 포도 품종마다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게 아로마고, 부케라는 거는 그 이후에 양조 과정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후라이팬에 굽는 거랑 우리 캠핑 가서 숯 피워서 수채 굽는 거랑 맛이 다르죠. 뭐 둘 다 당연히 맛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는 고기지만은 우리 BBQ 수채, 딱 참수채 구우면은 어떻게 되죠? 수창이 싹 들어가게 되죠. 그 수창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와인에서 이야기하는 부케예요. 이 포도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향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밖에서 수채 향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크 숙성이라는 거예요. 오크통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면 참나무통을 225리터, 우리 뭐죠? 캐리비안 해적 보면은, 해적 그 영화 보면은 술통 있잖아요. 그 술통이 그냥 오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크통을 만들 때 안을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놔두잖아요. 그럼 그 안에 불을 지펴요. 그러면 불을 지피면서 얘를 점점 둥글게 만들어서 그 통을 만드는데 나무 안쪽이 그을리게 돼요. 숯이 되거든요. 그 수채향을 있는 그 통에다가 와인을 담아서 놔둬요. 그럼 그 수채향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수채 구워 먹는 그 향들이 거기 나와요. 우리가 보통 레드 와인 드실 때 많이 이야기하는 다크 초콜릿, 커피, 바닐라, 이 향들은 수채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포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인 시험하시다 보면은 뭐 여기 오키 와인에 가셔서 와인 시험하셔도 되고, 시험하시다 보면은 좋은 와인들이 있어요. 와인 메이커의 어떤 필로소피에 의해서 나는 굉장히 와인을 클린하게 깨끗한 스타일로 만들겠다. 아니야, 나는 좀 남성적인 스타일에 좀 무겁고 좀 바디가 있는 와인을 만들겠다. 그 와인 메이커의 결정에 따라서 와인 스타일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발효할 때 와인을 이제 포도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은 이제 요즘은 다 뭐 기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다 밟아서 으깨잖아요. 으깨면은 그 포도 껍질하고 포도 씨하고 주스하고 컨택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색소가 우러나오고 탄닌이 우러나오고 침용 시간을 통해서 와인의 스타일이 제일 먼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발효를 하면서 야, 나는 좀 크리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효모가 있어요. 포도 껍질엔 당연히 효모가 있거든요. 뭐 물론 요즘 인위적으로 효모를 첨가하기도 하지만 자연 효모를 가지고 원래 이제 와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 효모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찌꺼기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나는 깨끗한 클린한 와인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 찌꺼기가 밑에 있으면, 만일에 이게 오크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럼 이 밑에 찌꺼기가 있겠죠. 그럼 이 위에 주스를 분리해버려요. 그럼 찌꺼기는 남겠죠. 찌꺼기를 버려요. 그러면서 그 깨끗한 와인 주스 원액만 가지고 계속 발효를 하면 와인이 굉장히 클린한 스타일이 나타나요. 근데 나는 크리미하게 좀 효모향을 살리겠다. 그 효모향을 여기 시험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전지분유 있죠. 가루 전지분유, 그 향 비슷하게 나는 와인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 와이너리의 와인 메이커가 굉장히 나는 효모향을 살리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찌꺼기를 2, 3일에 한 번씩 통을 안을 저어줘요. 다시 섞이도록. 왜냐하면 이게 트로피이기 때문에 가라앉으면은 이제 분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계속 저어줘요. 발효될 때만. 그러면은 그 효모향이 그 안에 와인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효모향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케에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와인을 병 안에서 숙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컬러가 옅어지고 나중에는 스펙트럼 맑은 물띠가 생긴다 그랬죠. 그 물띠 자체가 생기는 동시에 얘가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퀴즈 낼게요. 다니시다가 와인에서 약간은 볏짚 향 같은 거 나는 와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소 여물 끓이는 향 그러면 굉장히 빨리 알아들이거든요. 그 약간 볏짚의 구수한 향이 있어요. 그 구수한 향을 나는 와인들이 여기서 딱 있다. 그러면 그 빈티지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와인 스타일에 따라서 빈티지 숙성의 기간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최소한 7, 8년, 한 10년 정도 되면은 그 볏짚 향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거는 화이트 레드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지만은 그 와인 본연의 포텐셜에서 숙성이 되는 만큼 지나면은 그 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보통 한 7, 8년 정도 지나면 그 볏짚 향들이 나타나요. 이 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김치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김치 어머님들 김장철에 되면은 그 옆에서 우리 바로 밥 한 그릇 뚝딱 하잖아. 수육 딱 삶아가지고 금방 버무린 김치 겉절이하고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근데 김치가 또 다르게 묵은지라는 개념도 있죠. 땅 속에 이제 숙성을 시키고 뭐 2, 3년 몇 년 지나가지고 푹 삭은 그 잘 익은 발효된 그 김치의 맛은 또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와인병 안에서는 숙성된 볏짚향으로 나타나면서 그때 입안에 넣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입안에서 감칠맛이 나요. 우리가 영할 때는 탄닌, 떫은 맛들이 강하게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산미도 튀어나오고. 근데 얘가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의 모습이 우리 어르신들처럼 인생의 연륜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모든 걸 포용하게 되잖아요. 와인도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얘들끼리 서로 어울려요. 그러면서 입안에 감칠맛이 싹 도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너무 옆으로 빠졌는데 본론으로 가서 우리 향을 맡을 때 아로마와 부케가 있습니다. 아로마는 뭐라 그랬죠? 포도 품종이 가진 고유한 향. 리슬링, 독일의 대표적인 리슬링 그러면은 살구, 복숭아, 푸른 청사과 딱
그 아로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샤르도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은 샤르도네가 보통 오크 숙성을 하거든요. 오크 숙성이 아까 다크 초콜릿, 뭐 커피, 바닐라 그랬죠. 그거를 아로마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샤르도네를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양조하고 그 향이 안 들어오도록 하면은 얘가 굉장히 열대 과일 풍미 나타나는 산뜻함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크 숙성된 샤르도네를 마시다 보니까 다크 초콜릿, 커피, 바닐라를 그걸 아로마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케예요. 그거는 레드 와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오크 숙성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향에서 아로마 부케가 있다. 그 다음 입안에서 우리 이제 와인을 느껴야 되잖아요. 입안에서 느낀다는 거는 자 소주 어떻게 먹는다 그랬죠? 딱 잡고 짠 원샷 탁 털고 입안에 탁 집어넣고 무슨 맛인지 몰라. 그거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혈중의 알코올 농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 미각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안주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근데 와인은 향과 맛을 동시에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느끼려면 와인잔이 이렇게 커브가 돼 있고 와인잔을 따를 때 우리나라 정이 넘치게 이까지 따르면 어떻게 되겠죠? 흔들다가 다 넘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따를 때는 여기 커브진 데까지 한 3분의 1 정도 따른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어 줘요. 왜? 향을 맡으려면은 이 성분이 코에서 우리가 향을 맡으려면 메커니즘이 기화가 돼야 돼요. 이 안에 아로마 성분, 부케 성분이 수용액 상태로 이 안에 녹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발산, 기화가 돼야 되는데 기화가 되려면 공기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공기하고 접촉을 하려면은 공기하고 이렇게 흔들어서 접촉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와인잔을 흔들 때 이렇게 들고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탁 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가볍게 테이블 위에 놔두세요. 테이블 위에 놔두시고 테이블에서 돌리시면은 안정되게 돌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점점 공기하고 접촉되고 향이 피어나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 아로마 부케가 있다는데 아로마가 향이 분자가 가벼워요. 먼저 올라와요. 왜냐하면 아로마는 보통 꽃향, 과일향, 가벼운 향들이거든요. 부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숫향이라 그랬죠. 숙성된 볏짚향 그랬죠. 이게 세월이 지나야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분자 구조 자체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향을 맡을 때는 아로마를 먼저 맡고 부케를 맡아야 돼요. 근데 소믈리에들 하는 것처럼 따라한다고 처음부터 콕 꽉 맡고 이러면은 아로마를 못 맡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이 그래요. 얕은 자극에서 점점 강한 자극은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감각이, 오감이. 근데 강한 자극을 느끼고 난 뒤에 이 약한 자극을 못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로마 분자가 가볍다 그랬으니까 아로마부터 먼저 맡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을 맡으실 때 이렇게 맡으세요. 여성분들 향수 이렇게 사러 가시면 코에 대고 직접 뿌리시는 분 없잖아요. 살짝 뿌려서 간접으로 맡잖아요. 그래서 아로마를 먼저 간접으로 맡는다 생각을 하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향을 살짝 날리면서 그러면은 이 가벼운 향들이 먼저 코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큼한 뭐 꽃향, 플로랄 아니면은 프루티, 과일 향들을 먼저 맡게 돼요. 그 다음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샤르도네, 오크 숙성된 와인들은 이제 깊숙이 넣고 부케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부케를 맡고 난 뒤에 입안에 넣는데 입안에 넣고 난 뒤에도 조심할 게 있어요. 입안에 넣고 화이트하고 레드하고 시음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화이트의 중요한 미각은 산미와 감미거든요. 산뜻한 맛하고 달콤한 맛하고 어울리느냐 아니면 단맛이 없을 때 이 상큼함이 얼마나 밸런스를 이루면서 뭐 너무 찌르는 산미가 아니라 시큼한 게 아니라 산뜻한 느낌을 주느냐 그게 이제 화이트 와인의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미각은 어떻게 느끼죠? 우리가 인간이 미각을 느끼는 방법은 인간의 미래를 통해서 느껴요. 혀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미래에서 침하고 이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치아로 씹고 그 다음 침하고 섞이게 되면 얘가 녹아서 혀에 이렇게 흡수되거든요. 그때 느끼는 인간의 기본 미각이 단맛, 신맛, 쓴맛, 짠맛 4대 미각 그러잖아요. 뭐 일본 쪽에서 5대 미각 뭐 나왔다 그러는데 일단 그런 거는 우리가 다 무시하고 인간의 4대 미각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이에요. 쓴맛은 정상적인 와인에서 나오진 않아요. 정상적인 와인에서. 자, 여러분들이 레드 와인을 드시고 난 뒤에 이거 쓰다라고 하는 거는 쓴 게 아니라 떫은 거예요. 그거는 탄닌이 주는 거거든요. 걔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그래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감미와 산미가 중요하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떫은 맛이 중요해요. 근데 그 떫은 맛은 인간의 기본 미각, 4대 미각 혀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촉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떫은 감을 먹잖아요. 떫은 감을 먹으면 어떻죠? 떨떠름하죠. 그때 혀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꽉 당겨져요. 떨떠름하게. 피부가 이렇게 혀를 밀면은 안 밀릴 정도로 떨떠름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떫은 감을 먹었을 때 아니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거 말고 고급 녹차 말고 좀 저가 녹차를 마셨을 때 떫은 맛이 있을 때는 혀가 이렇게 안 밀리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탄닌이 주는 거예요. 레드 와인의 중요한 건 그게 탄닌이거든요. 그 탄닌을 우리가 느끼려면은 마시고 난 뒤에 이렇게 있으면 못 느껴요. 혀를 이렇게 밀어봐야 돼요. 그리고 혀를 중심으로 이 볼때기에 살을 저는 원래 붙어 있지만 살이 많아서 살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촉감을 느껴봐야 됩니다. 그 촉감이 레드 와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밀어보고 이 탄닌이 얼마나 굵고 거친지 아니면 실키하게 되게 벨벳천처럼 보들보들보들한지 그게 피눈와 까베네 소비뇽 레드 와인의 여왕 레드 와인의 왕이라는 품종만큼 완전히 갈려지거든요. 어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제가 지금 잘못 정신줄로 오늘 밤새도록 제가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신호를 주셨어요. 그렇게 되는데 입안에서 그 떫은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레드 와인의 가장 중요한 미각이에요. 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관객이고 얘가 제 양손이 레드 와인이라고 하면 레드 와인은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얘가 탄닌이다. 얘가 산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탄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산미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이 산미가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산미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싸구려 와인 마셨을 때 마셨는데 떨떠름한데 한 2, 3초 내에 푹 아무 맛도 없어지는 거 있죠.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미는 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일 정도로 산미가 많다. 얘는 산이 튀는 거예요. 잘못 양조된 거예요. 너무 이런 수확을 해서 포도 자체가 더 익기 전에 수확을 하고 대충 공장형으로 빨리 만든 와인들은 이 산미가 튀어버려요. 그래서 산미의 중요성을 레드 와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일랑 말랑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지난 6월 달에 루마니아를 다녀왔어요. 저희 유튜브 와인아재 구독하시면 루마니아 갔다 온 거 제가 출발부터 쭉 올렸거든요. 거기 드라큘라가 유명하잖아요. 루마니아는. 이 라벨에 있는 얘가 드라큘라 성이에요. 얘가 브랑케슬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도 제가 다 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와인 따는 거 오픈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오픈하실 때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크류가 이 방향 돼 있잖아요. 옆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직각이 되도록 누우실 때 중심에 딱 얘를 눕히세요. 딱 찍고 소믈리에는 손님한테 라벨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병을 고정시키고 하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시잖아.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얘를 딱 찝고 얘를 돌리세요. 그리고 얘는 올리고 보세요. 얘를 돌리면서 오른손을 좀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딱 중심에 자리 잡아요. 반듯하죠. 그 다음 돌리면 돼요. 처음에 넣을 때 잘못 넣어가지고 와인 코르크 깨먹은 적 있으시죠? 그게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오픈하실 때 보면은 이제 지금 한번 잡잖아요. 이거를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근데 힘으로 하려고 아동바동 하다가 앞으로 밀어버리거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딱 올리잖아요. 여기를 꽉 잡아줘야 돼요. 여기를. 안 그러면 앞으로 밀리거든요. 올리고 난 뒤에 2단을 하는데 자, 이만큼 제가 이쪽으로 당기면 잘 올라오는데 힘이 이 방향으로 되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앞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서 힘만 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다 보면 이거 지금도 제가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밀지 말고 뒤로 살짝 당기듯이 이렇게 올리시면은 쉽게 오픈하실 수 있고, 진짜 팁 하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친구분들 오셨을 때 아주 센스 있는 호스트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크리네스 티슈 있잖아요. 티슈를 이렇게 접으세요. 접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와인병 타이라고 하는데 너무 꽉 잡지 마시고 그냥 살짝 당겨서 요만큼 넣으세요. 그 다음 당겨가지고 얘를 밑으로 집어넣어. 그 다음 다시 넣어요. 그럼 이렇게 타이가 생겼죠. 와인잔 따르고 나면은 화이트 와인은 좀 나은데 레드 와인은 이 와인이 국물이래. 와인 쭉 흐르면은 라벨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와인 잔 따를 때 라벨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벨 모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와인잔을 따르고 제가 한 요 정도 따른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흐르든지 말든지 저 신경 안 써요. 여기서 잡아줄 거니까. 자, 와인 시험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와인 시험할 때 제가 먼저 기울여서 컬러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컬러가 얘가 있고, 그 다음 스펙트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시각적으로 맡고 향을 맡는데 흔들어서 아로마는 가볍게 먼저 맡고, 그 다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향을 맡고 그 다음 입안에 넣고 최소 5초에서 10초 정도 후루룩 거려요. 이때 주의하실 거,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고개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후루룩 하다 보면 이게 훅 들어가서 살에 걸려가지고 앞에 꽉 튀어요. 제 강의할 때 진짜 앞 테이블까지 친 분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기하고 접촉을 통해서. 왜? 아로마 부케는 공기하고 접촉하면 더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체온이 36.5도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향이 더 많이 부케가 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는 자, 이렇게 흔들어서 삼키고 혀를 안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 탄닌의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어우, 맛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인을 저하고 같이 하는 걸 봤는데 이 끝에 피니쉬도 느껴봐야 돼요. 피니쉬가 얼마나 길게 가느냐. 왜냐하면 원샷으로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5초, 10초 정도 하면은 혀에서 미래에서 와인 맛을 제대로 흡수되면서 느낄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와인 맛이 훨씬 풍부해져요. 자, 빨리 할게요. 와인 표현할 때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어머님 와인 어떠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 바로 지금 눈이 땡그레져졌죠. 와인 어떠세요? 그럴 때 우리 표현하는 게 맛있어요. 좋아요. 우리 표현하는 게 이게 다죠. 근데 맛있다, 좋다 이거는 기호도에 의한 거예요.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 와인이 나한테는 맛있지만 내 옆에 사람한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단 걸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떫은 걸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와인 표현 방법은 객관적인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와인 어떠세요? 제가 와인 시험하는 방법 한 카테고리마다 한마디씩만 해주면 돼요. 자, 기울여서 와, 컬러가 되게 좀 검붉고 약간 진하고 아직 스펙트럼은 없고 아직 빈티지가 오래되진 않았나 보다. 베리조가 참 좋은데 되게 과실적이고 베리조인데 뭐 약간은 붉은색 달콤한 베리보다는 딸기 체리보다는 약간 와일드 베리 쪽이 향이 좋고 오크 향도 뒤에 살짝 있으면서 입안에 넣었는데 탄닌이 강하지 않고 되게 라운드하면서 뒤에 피니쉬가 적절하게 가는데 산미가 굉장히 입안을 혀를 터치해주면서 침이 살짝 나오면서 산미가 되게 밸런스가 좋다. 여기까지 표현이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카테고리별로 컬러가 진하다, 옅다, 맛이 강하다 한 마디씩만 해준 거예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길죠.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와인 어떠세요? 그랬을 때 맛있어요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있어 보이거든. 그 다음 삼키고 난 뒤에 나는 맛있다, 나는 좋다. 이 기호도에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에 부분은 객관적인 거고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와인 시험하는 방법, 그 기울였을 때, 향을 맡았을 때, 입안에 넣었을 때, 뒤에 밸런스를 느꼈을 때 한 마디씩만 카테고리별로 해주시면 와인 표현이 더 풍부해진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까지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 4일 동안 심사를 했거든요. 그 심사에서 하는 심사 주는 시트지, 점수지 자체가 그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와인아재 치시면은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 저희 심사하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정말 전문가들은 어떻게 심사하는지 한번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인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